박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문화재단 홍보기자단으로 위촉되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환영드립니다. 오늘 발대수익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요. 오늘 끝까지 내일까지 잘 들어주시고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대식은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위쪽 창을 좀 수여드리고 저희 이제 재단의 국장님의 한 말씀 같이 들어보시고 재단을 소개하고 올해 사업들은 어떻게 역할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원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기관을 2024년 순천문화재단 홍보기자단 영상 분야 활동기자로 위촉합니다.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이사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용수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촉장 정용수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촉장 박희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민주 선생님 위촉장 서민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희 선생님 위촉장 오연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세아 선생님 위촉장 SNS 분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석창 선생님 위촉장 은석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서희 선생님 위촉장 김서희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송윤주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문 기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진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이의진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기 작가님 위촉장 이원기 작가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위촉장 수여를 해주신 순천문화재단 사무국장 한수경 국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문화재단 홍보 기자단 이렇게 응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순천문화재단 사업이나 또 과거에 이런 홍보 활동을 하신 분들 계신가요? 사업에 참여하셨거나? 아, 예, 그러시군요. 아마 이렇게 또 참여를 통해서 우리 순천문화재단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좀 생소하게 다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문화재단을 쉽게 생각을 하면 문화예술인가 또 단체 그리고 우리 순천 시민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순천 문화재단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가장 중점적으로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추진 담당 실무 직원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참여하시는 예술인은 더 중요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매개체를 홍보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그리고 또 사업들이 끝난 다음에 그것들을 각종 보도 자료라든가 우리 또 홈페이지, SNS, 사진 같은 경우도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신 자료들은 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순천의 중요한 자산, 또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다 나눠져 있고, 영상 에세이, 사진, SNS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그 분야에도 충실을 하시고, 또 이렇게 11분이 이런 자리에서 함께 배우는 것들이 조금 가능하도록 해서 그 분야 서로 소통해서 각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좀 더 발전되는 부분으로도 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할 수 있으면 우리 재단에서도 할 것이고, 또 소규모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들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사업들을 매년 이렇게 올리잖아요. 분야별로. 그런 분들 반드시 조금 미리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또 매주 행사표를 우리가 주간 보고 형식으로 합니다. 그럼 담당자께서 또 행사 관련해서도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각종 사업들 필요할 때는 또 공지하실 때 우리 재단에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잘 작성하셔서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또 국내로 조금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그런 큰 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일촉 받으신 분들 첫 시간인데요. 조금 어쩌면 지금 5월이 다 돼갑니다. 모집을 초반부터 했지만 또 분야별로 좀 내실 있게 하다 보니까 추가 모집도 하고 그러다 보니 좀 늦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우리 아고라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좀 놓친 좋은 공연 개막식 같은 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내년에는 좀 빨리 시작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끝났더라도 그런 것들을 또 자료들을 해서 글을 쓰신다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면 또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촉식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한 건 이제 홍보 기자단의 활동이라든지 저희 재단의 어떤 사업들을 중점으로 보셔야 할지, 본인들의 역할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저희 5월에 있는 행사들을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빠지시게 되거나 이러시면은 저희가 이제 소통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타 사업에서 또 작가들, 민감하신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작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참석을 하셔서 일정을 조율을 해주시고, 또 의사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일정은 조율을 해서 지금 회의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주초나 아니면 그 다음 달이 넘어가기 전에쯤 진행을 하겠죠. 저희 중요하게 그 예술활동 지원과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연, 이런 활동의 장, 그리고 역량 강화, 이런 형태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길 가면 문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매칭 지원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과 이 아카데미 사업이 연계됩니다. 이 사업에서 보셔야 이 매칭 지원에 가셔서 예술인들과 해서 다른 공모 사업을 나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인기력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기획자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강의 열기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홍보를 낸다면 아카데미 부분에서 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수업을 하되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해보셨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아카데미 부분에서 팩트가 되는 단어들을 조금 넣어주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실 겁니다. 아카데미는 기획자,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획자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다라는 형태를 사진을 찍던 이런 것들로 전달하실 수 있게끔 조금 그런 기획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자산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천의 원형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형 자원을 저장하는 창구가 되는 기록가를 양성하지만 아직 이 사업은 지금 착수가 이제 재단의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착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트랙이에요. 하나는 이거를 시연해 보거나 모임들이 만들어서 그 연구 자료를 만드는 것이 특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홍보 기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업들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순 11구 사건 이거에 대한 10월 달에 문화주간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제 소소하게 들어가지만 재단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왜 하는지에 대해서를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가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창작예술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연, 그리고 전시, 또 어떤 분은 에세이, 어떤 분은 다른 다원,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기의 예술인이 직접 지원을 받아서 발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자칫 오해를 갖고 있는 게 공연을 하나를 하는 지원비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재단에서 저희가 예술인들이 발판을 가져서 다른 사업을 더 해보실 수 있게 또 이런 기획을 가지고 본인들이 더 하실 수 있게 그런 과정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혹은 신진 작가들이나 이런 작가들이 돈이 없어서 진행 못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서 순천에 있는 예술 자원들을 키워내기 위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업을 봤을 때 전시 분야를 예를 들면 거기에 이걸 진행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창작예술 지원 사업에서 이 사업이 진행하게 되었는지 이분의 작가의 양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도 깊게 좀 보시고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면접을 할 때 질문을 하셨을 때 재단에 어떤 걸 아느냐, 글을 어떻게 쓰실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가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사업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문화향유처럼 예술인들 또는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공연 분야에서도 특히 이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습을 받거나 이러신 분들이 공모 사업에도 참여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고라에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다 기반형 사업을 진행을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작가를 소개를 해주시는 부분에서도 그리고 그 사업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는 부분에서도 향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형태의 글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솔직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게 가치가 있는지 이런 글이 나와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컴플레인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재단이 한 단어나 이런 게 저희의 인식이 되고 또 시민분들이 써주시는 글이 훨씬 더 많은 여파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술인 대행 맞춤형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예술인들을 복지재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노동부에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어디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가서 제가 이렇게 근무한 영역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형이나 유형이나 예술인들에게 복지를 이제 이 혜택을 체계적으로 주기 위한 복지재단에서 등록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애주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이쪽에는 연령층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예술을 하시는 그 깊이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다만 컴퓨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복지를 받지 못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점차 사람들이 늘어나고 저희가 등록했던 사람들이 됐겠죠. 벌써 3년차, 4년차가 와가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저희 재단은 이 사람들을 또 생애주기에 맞게끔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신진을 위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 명사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 또 오셔서 이거를 홍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워딩상으로만 봤을 때 사업들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공연이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 재단 안에서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진행함으로써 그 복지가 탄탄하게 갈 수 있게끔 순천 기반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전남 기반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인식드리고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첫 회는 판소리였고요. 두 회는 문학이었고요. 셋째는 미술이었습니다. 근데 전달하는 영상의 방식이 다 달랐어요. 첫 회는 다큐멘터리, 정말 다큐멘터리 상태였고요. 로드무비였습니다. 문학은 그러기도 하고요. 미술 분야는 특히나 특기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들을 선정해서 5분을 또 원로 예술인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애주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전환했고 올해는 무용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나오는 형태는 12월 정도에 나올 건데요. 이거를 영상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구성이 될지 그거를 취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홍보 형태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또 하다가 저희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적어서 심도 깊게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음입니다. 관내에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할 때는 사각지대라고 해요. 두 개의 차이점은 소외계층은 정말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여러 가지의 계층이고요.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여기 앉으면 저희 서 있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나 나의 삶에 의해서 이렇게 정신적 이런 것들에 필요한 걸 문화 사각지대라고 해요. 저기 걸어가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도 우울증을 앓으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해요. 저희는 그 두 계층의 이음 지원 사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문화예술을 어떤 치유의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체험의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올해 이 사업은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작년에 선생님들이 한 5가지 사업 교육 커리큘럼이 나왔거든요. 그 커리큘럼을 활용해서 그 어떤 계층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동부지역본부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도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향유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작된 만날강좌입니다. 지금 심화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계층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3D라든지 IT 분야도 들어와 있고요. 여러 가지 시민분들이 접할 수 없는 거를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하고, 교육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재단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여기 지금 계신 자리가 영동 1번지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영동 1번지 생활문화센터는 일단 전국에 생활문화센터라고 있는데 이 센터는 그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끔 지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 중에 하나가 만날 강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순천문화 생활문화 페스티벌입니다. 이거는 이제 10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지원하는 동아리
그리고 전시하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그런 것들 밑에서 경연 형태로도 이루어지고요. 그 포맷이 좀 올해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날 취재할 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진행하시는데 취재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또 창작예술촌이 있어요. 창작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3호가 있습니다. 1호는 지금 정화라고 해서 지금 곽재구 시인님이 입주해 계시고요. 2호는 김혜순 선생님, 예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형판이 하나 있는데요. 순천제라고 또 따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예정은 김혜순 선생님께서 서울과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취재를 가신다면 이 예정에 대한 의미도 좀 되짚어 봐주시고 거기 형판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게 도월 선생님께서 쓰셔가지고 처음에 입주하실 때 올렸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순천제라고도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 건물이 또 특별한 거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적산가옥 중에 하나이고요. 집구조도 특이하고 그런 의미들이 좀 없이 전시만 소개가 되니까 저희가 의미를 왜 개발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광훈 아트 스튜디오는 그 그림입니다. 미술, 현대미술이고요. 그 조광훈 선생님의 그 작품의 시그니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신다면 2호 같은 경우에 김효순 선생님의 시즌 컬렉션들이 오기 때문에 김효순 선생님 자체를 설명하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화나 조광훈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협업 그 전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취재하시기도 가장 선호하시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조광훈 선생님 컬렉션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그리고 정화, 그 박재구 선생님이 오시고 오시는 분들이 좀 대거 오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자들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하는 게 그냥 시즌 컬렉션이 들어오면 무조건 방송 취재를 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있을 때 취재를 하실 때 좀 작가의 포커스를 하신다거나 문화의 거리 이렇게 이어진 그 내용들을 포커스를 하셔서 좀 작성을 해주시는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하나는 나무터입니다. 나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으세요? 무료 대관이어서.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나무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일단 나무터는 좀 차가운 느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터는 굉장히 그 공모전에서 2008년에 했던 공모전에서 그 인도에 있는 그 건축상을 받은 상이고요. 지금 재작년이죠. 2020년만 해도 그 건물은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잘 지어져 있는데 이 소외되다 보니까 이 남문터에서 저희가 활성화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고 나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토요일마다 뭐 가족들을 유입시켜서 이렇게 뭐 활성화 한다든지 아니면 남문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전시를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회랑이 있어요. 회랑에 보면 회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거니는 길을 회랑이라고 합니다. 그 회랑을 걸어서 거기마다 기획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 모셔와서 그러니까 실물을 섞지 않더라도 스토리가 있게끔 연례점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 실내 전시, 기획 전시실에 가면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들을 모셔서 그 스토리를 담는 형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지역 그 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피아노가 있어요. 선율처마라는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피아노가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그 피아노도 사연이 있어요. 그 피아노도 문화거리에 버려진 피아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피아노를 이제 가져오겠다 하는 공간에서 왜냐하면 그게 항상 이렇게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가 이제 누구나 앉아 있고 누구나 쉴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선주처마를 기획하면서 피아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을 때 그 피아노가 밑에가 다 섰고 조율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 조율을 할 때 저희가 일반을 하면 안 되는 또 그 피아노에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피아노도 그 누군가가 만졌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정말 유명하신 분을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을 한 학생을 불러서 맨 처음에 공연을 했어요. 그 피아노에 대한 이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건 저희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기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셨을 때 이 기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랬지만 그 피아노가 어찌됐건 주민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물쇠로 잠기게 된 사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또 남문터에서요 1호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돌담이 있습니다. 그 돌담에 가셔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남문터에서 이렇게 나와서 1호까지 가는 돌담이 있습니다. 거기 화담이라는 거기 가는 길입니다. 그 이렇게 다리 있는 그 다리 있죠? 그러니까 1호가 있고요. 다리 이렇게 생긴 공원처럼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돌담이 어떤 돌담인지 아세요? 그 돌담은 남문터 옥상을 타각성 조사를 했어요. 아무리 뒤져도 뭐 유물이나 이런 게 나올 일이 없다. 자, 공사 착수하자. 이래서 착수를 했는데 여기 읍성에 있었던 돌담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돌담에 쌓아서 1호를 엮어서 이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남문터에서 해드리는 이유는 남문터로부터 1호부터 3호까지 이 문화의 거리가 스토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거닐면서 저희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시고 재밌게 좀 전달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작가의 전시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춘천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긴 전시, 공연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께서 올해 저희 재단과 함께 하시는 의미가 정말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저희가 전문을 또 따로 뽑은 이유는 전문은 저희가 보면은 문화 소식이 있습니다. 기자단은 여기 활동 소식과 SNS 그리고 이렇게 정보 들어갈 거고요. 보도자료에는 저희 전문 기자단이 그리고 영상 갤러리, 포토 갤러리 쪽에서는 저희 전문 기자단들 그리고 영상 쪽에서 활동을 해주실 분야입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좀 미비했던 사실들도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하게 저희 재단 직원들도 하실 수 있게끔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포토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엄청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올해 지금 전문 기자단들을 모시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요도를 가진 사업들이 아마 전문 기자분들이 많이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는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이라든지 진짜 정말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전문 기자분들이 사진 찍어 오신 분들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이 정말 잘 쓰신 에세이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저희에게 이제 주시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자단들도 전체적으로 소개가 들어갈 겁니다. 올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활동 소식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영상, 에세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예술 지원 사업이 이제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되게 많이 가시는데 그
사업들을 뭐 횟수를 채우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내가 재단의 어떤 것들을 기획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저희 이제 그 소정 주임 담당자하고 상의하셔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자단이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가구창에 뜨셔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신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 박수정 주임입니다. 일단 홍보기자단에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발대식 오리엔테이션은 간략하게 사업 소개 진행할게요. 일단 홍보기자단의 활동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그리고 활동 장소는 이제 순천시 일대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홍보기자단을 11명을 이제 선정을 했어요. 일단 일반 시민분들, 이제 영상, 에세이, SNS 이렇게는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 분야, 사진 분야를 추가로 2024년에 좀 신설을 했어요. 이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재단이 지금까지 5주년인데 5년 차인데 사실 사진이 괜찮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막 지출 증빙용 그런 사진만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자료집을 만들고 할 때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좀 2차 저작물을 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은 사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좀 전문 사진가도 이제 이번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섭외를 하게 됐고요. 이제 전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서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로 하면은 이제 재단이 원하는 방향을 좀 명확하게 이거를 요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사진 분야는 좀 전문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집 결과 설명드릴게요. 일단 영상, 에세이, SNS 이렇게 3명씩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일단 영상 분야가 조금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2인 이렇게 접수가 됐고 에세이 4명, SNS 5명 이렇게 해서 11명이 이제 접수를 하셨고 그리고 1차 서류 심사는 서류 전원 통과로 다들 되셨고요. 그리고 인터뷰 심사에서 에세이에서 1명 탈락하시고 SNS에서 1명 탈락해가지고 이제 총 9명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활동 건수는 이제 공고문에도 다 나와 있어가지고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영상은 이제 월 2건 이상, 그리고 에세이는 에세이도 월 2건 이상이고 SNS는 월 3건 이상. 이렇게 여기 활동 내용 자세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활동 혜택도 아까 전에 간단히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영상은 한 건당 10만 원, 에세이는 한 건당 7만 원, SNS는 한 건당 5만 원. 그래가지고 월 활동 횟수가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콘텐츠 기획 회의를 월마다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문화정책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월요일날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월요일은 저희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매달 마지막 주에 화수목금 중에 한 요일을 선택을 할까 하는데요. 네, 혹시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목요일 어떠실까요? 목요일 좋아요. 안 되시는 분은 손 주시라고. 네, 목요일 안 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7시로 할게요. 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고요. 일단 이걸 보시고 일정을 이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메일로 한 번 더 공지를 드릴게요. 가이드라인이랑 그리고 가지고 되시는 일정을 조율을 할 거예요. 홍보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 조율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하나의 저희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룰에 있어서는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일로 봐주시고 진행해 주세요.